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분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아버지가 도시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아서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아가셨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분의 이야기는 젊은 나이에 어머니에 따라 돌봄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은 어려움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멀리 떠나셔야 했다는 마무리에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계속해서 여성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로 맡겨졌어. 엄마가 식밤 지나면 맛있는 사탕을 사다 올 거라고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잘 듣고 밥도 잘 먹어야 했어. 엄마는 말했어. 우리 성자는 씩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사랑받을 거야. 내 마음이 미안해. 왜 울고 있어? 성자는 엄마를 기다릴 수 있지만 엄마는 울 수밖에 없었어. 성자는 벌써 엄마를 보고 싶어서 울었어. 엄마는 내가 올게, 미안해 라고 말했어. 그 일 때문에 엄마가 저와 잠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나는 떨거지를 몰랐어. 엄마는 약속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곁에서 계셨어. 그 모습이 나에게 마지막 모습이 되었어.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엄마를 찾아와 달래게 됐어.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가 너무 멀리 갔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에게는 엄마가 나를 두고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초등학생 시절,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서 자라며 놀림을 받았던 나는 이유를 알게 되어 우울해졌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받았어요.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친구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할머니께서 중매로 만난 첫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처음 만난 그 남자는 낯설고 긴장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는 따뜻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며 가까워져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 둘의 만남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대단히 만족스러운 첫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부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제 남편은 참으로 가정적이고 부드러운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 덕분에 저는 아주 행복했고 그 행복은 제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기에 저는 남편이 하는 농사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서점에서 책을 사와 공부해 그리고 남편의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 매일 마사지를 해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랑의 열매로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신 아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뒤돌아보면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 대하는 것이 고마운데 남편의 농장 일도 성공을 거두며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이 우리 가족에게 사건을 일으킨 것인가요? 돈을 번 남편은 점점 행복하고 싶은 욕구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다가 어느 날부터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희 내면으려 그 시절 나는 어떻게 그런 곳에 다녀온 걸까? 그곳에서는 그런 여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곳 분위기 때문에 상사들과 다니다 보니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처음에는 그냥 유흥을 즐기러 간 건 맞았지만 아버지로서는 남편이 그런 곳을 다니는 걸 용서하지 못했어. 그 이후에도 비슷한 술집을 계속 다니는 남편과 여러 차례 싸웠지. 하지만 남편은 아들에게는 잘해줬어. 매주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그날도 남편은 우리 아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며 집을 나섰어. 평소처럼 숙소 예약하고 연락을 주려던 남편인데 왠지 연락이 오지 않았어. 밤이 깊어진 새벽, 드디어 연락이 왔어.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저수지에 빠져 사망했다는 경찰 전화를 받았던 거야. 그날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었어.
10년 넘게 함께 웃고 울며 모든 순간을 함께한 남편이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바로 할 소중한 아들이었어.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족 둘을 잃고 말았어.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극단적인 시도까지 몇 차례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아들의 도움인지 아니면 이것이 목숨의 의미인지 여러 번 실패하고 말았어. 결국 나는 나의 모든 삶을 망각하고 그저 살아가기로 했어.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재산 덕분에 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남편의 재산에만 의지해 살 수는 없었고 나는 몸을 추스르고 사회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운 좋게도 보험 판매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지만 그 일도 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평생을 가정주부로 지냈던 나에게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이 보험 판매와 잘 맞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의 말조차 듣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처음 하는 일은 다 그렇다며 나를 위로해주는 팀장님과 동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 한 건이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나에게는 점점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기 위해 전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덕분에 어느 순간 보험을 권하는 중이었을 때였어요. 이동 중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혹시 그 여고 나오시나요? 네, 그런데요. 어머, 너 성자 맞죠? 이성자 맞지? 오랜만이다. 네,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야. 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모른 척해왔는지 끝까지 모른 척하다가는 내 노여움을 샀을 거야. 졸업하고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인 경숙이가 정말 반가웠어. 나는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경숙이가 나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왔다.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경숙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가 부족하고 자리를 잡기 힘들었었다. 일반에서 경숙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모두에게 주목받는 존재였다. 성적은 평범했지만 예쁜 얼굴과 귀여운 성격 덕분에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경숙이는 아이들을 직접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어울리는 무리들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방관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하거나 교류한 적이 없었다. 다만 경숙이는 친구들과 함께 날 괴롭힐 때의 눈빛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나에게는 항상 불편한 눈빛을 보이던 그 경숙이와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았다. 몇 년 후에 경숙이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척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경계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졸업하고 결혼한 걸로 들었어. 하지만 왜 이렇게 먼 곳에서 너와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결혼 후 곧 이사 온 거야? 아, 그래서 지금은 회사 퇴근을 했는지 여기가 막 많이 어두운 거야? 아니,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해. 어머, 너무 잘 됐다. 나도 여기 근처 살 장민이처럼 하나 없는 친구 없는 타주에서 마음이 공허했어.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 잘 보내보자. 집 전화번호가 뭐야? 어디에 살고 있어? 정말 반가워하는 경숙이에게 나는 억지로 그녀에게 제 명함과 함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 휴대폰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알려주기가 곤란했어. 처음에는 거리두기를 원했지만 계속되는 경숙이의 연락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어. 성자, 우린 예전에도 지금에도 정말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 응, 나도 민감하니까 내가 당신을 피하는 걸 모를까 봐 걱정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 나는 잘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해. 오만하지 말고 말이야. 그때는 나도 좀 오만했어. 나도 부끄럽다. 사실 나도 경숙이가 나를 먼저 안다고 하는 것에 놀랐어. 어린 시절 기억 속 너는 코가 높은 아이로 기억돼. 나랑은 대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잖아. 그때는 어리석었어. 참, 당신 역시 나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타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서로가 다 웃고 즐기지만 당신도 알겠지만 모두 자기 주머니를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아는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의 우리 관계도 기억하며 고향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숙이의 모습이 내게는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전에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혼자가 되어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마음을 털기 좋은 주변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 흉을 보게 될까 불안했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서요. 하지만 경숙이가 진심을 들어주자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던 생각이 변했어요. 사실 경숙이는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도 없었고 철없는 어린이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잘 대해 주었다면 분위기에 휩쓸려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숙이가 먼저 나에게 아는 척을 해주고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주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경숙이가 배려해 주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경숙이가 제 곁에 있어준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마치 인생의 지표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답니다. 최종적으로 경숙이와의 관계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함께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경숙이와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희망, 사랑과 용기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더욱 강해진 것 같아요. 경숙이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때 나도 어딘가에 나를 털어놓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나는 경숙이에게 내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힘든 세상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조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어 불편했지만 결국은 그의 친절함에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준비하며 나갈까 했지만 낯선 남자가 내가 음식을 깎을 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자리를 떠나기 어려웠어요. 결국 그는 식당으로 따라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의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너 좋고 분위기를 잘 이끄는 사람으로 호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성적인 관심은 없었지만 즐거운 분위기에 끌려 밥만 먹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조 사장님도 자리를 옮겨 가볍게 한잔하자고 제안했는데 나는 술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대중교통이 끊길 것을 염려하며 일찍 자리를 떠난 조 사장님 덕에 그날은 좋은 밥과 커피를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연이 되어 자주 만나며 건전하게 지냈습니다. 나도 조 사장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불편한 점을 말하게 되었어요. 당시 집 수리를 해야 했는데 조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낯선 남성이 집에 오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조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었고 가격도 적절했어요. 조 사장님과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전부터 조 사장님의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에 마음이 떨렸어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 먼저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감사하지만 오해받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을 잃고 아직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성창 씨를 좋아합니다. 다른 여성에 관심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성창 씨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과거를 알지 못해도 남편을 잃고 싶지 않은 선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창 씨가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죠. 성자 씨도 남은 평생을 행복한 여자로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저 다른 여자라면 모르겠지만 성자 씨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제 마음을 받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밀어내지만 말아주세요. 저에게 생기는 관심을 먼저 잘라내려고 시작한 말이었는데 말을 꺼냈다가 얼떨결에 조 사장님의 고백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선을 우려했지만 저 역시도 조 사장님이 싫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 받아보는 고백도 제 마음을 뛰게 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사별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또 연애까지 한다는 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생 아들과 남편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던 제가 행복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조 사장님의 마음을 당연히 거절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거절에도 조 사장님은 제 주위를 맴돌며 저에게 계속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정말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답장을 받지 못하면서도 조 사장님은 매일 아침 제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메시지였지만 누군가의 응원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힘든 사회생활을 하루를 버티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 사장님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번창하세요. 좋아요. 더 랭썸 왁젠드 가이스트 헤트 미치 제던 태그세어 빌레스테트 이치 헤브 버서치트 민원 맨 UND 민원 쏜 지오 버스티헨 UND 소거 익스트림 메스나먼 지오 어그리펀 지오 지너 자이스키엔 ES 미어 제덕 좌이도 타이그 데스 이치 프로이더 베이 이넘 엔더렌 맨 앰프 펀드 이치 펄트 LS 워디 이치 민원 버스토어 베넨 맨 UND 쏜 버레이턴 니치 글러클리치 센 살트 이치 펄트 미치 스콜디그 오비 이치 ALS 프라우 글러클리치 센 두어프트 오더 닉트 이치 틸트 민소어건 MIT 경숙 인 레트스터 자인 매그 이치 헤언조 아우치 외전 세이너 펑트 에버 글리치 자이 타이그 이스트 ES 아우치 세어 서리그 이스트 ES 닉트 지오 효클러리스 인원 엔더렌 맨 지오 트리펀 와랜드 메인 버스토어 베너맨 더 이스트 웬 위어스트 두낙 온라인 라이던 이스트 ES 릭티그 퍼 아인세임 맨션 마이틴엔더 오서그헨 네사이 인엔더 버스티헨 웬 볼드 시야어 버강건 신드 슈라이브 우버 디인원 맨 위랭 위어스트 두소레이번 와랜드 두 디인원 맨 에어러스트 두머스트 낙 겔드 서천 UND 글러클리치 레이번 이치 ES 턴오디 웬 이치 제먼드 엔데레즈웨어 워디 이치 에이 헤어 에마어 조 알런 이아어 이스트 아인 소버러 티프 MIT 빌겔드 에버 다스 비도테트 닉트 데스 이아어 베레리테트 이스트 UND 닉트 주러 렌 다인 겐저즈 레이번 데로프 힌 다스 글록 지오 핀덴 바이얼리치트 이스트 헤어 조 지노 다이 퍼선 다이 다인 맨 디어임 젠세이츠 조그 딜트 헤트 메이어릭 지오 센 헤스트 두인 올 다이저 자잇 워클리시 게턴 워즈 두 컨터스트 올소 막 와이터 UND 파인더 다인 글록 오니 제먼던 지오 버숄 디진 리브 제츠트 다인 레이번 UND 왈 릭트 다스 오토 썬던 리브 다인 글록 너도 할 만큼 했어.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느냐 모르겠다. 그 심정은 머릿속과는 다르다. 가슴속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었을 거야. 다만 누군가가 나 대신 그 말을 해줬으면 했을 테고 경숙이의 조언으로 결국 나는 내 마음에 가는 선택을 했다. 주말을 맞아 추모원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찾아가 그동안 못한 송사를 하기로 했다. 미안해, 여보. 여자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나중에 내가 저승 가게 되면 그때 당신을 만나 태연히 해주기를 바란다. 그때 나를 용서해줘. 그런데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기뻐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슬플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품에 안기고 싶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찾아올게. 미안해, 여보.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니 나는 더욱 가슴이 아파왔고 미안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나도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남편과 아들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사죄를 구했다.
그리고 조 사장님께 연락을 했어? 어떻게 지내? 무슨 일인데? 좋지 않은 소식은 아닐 테니까? 성재 씨가 먼저 연락 중 적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우연히 그니 제가 놀라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조 사장님, 제 우리인가요? 사울이 맞나 봐요. 저도 결정했어요. 조 사장님, 민석 씨만큼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연애해보자고요. 진짜로요. 조성자가 뒤에 말을 바꾸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민석 씨가 기뻐하는 걸 보며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 둘 다 연애 경험이 없어서 데이트하는 게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해요. 부부처럼 보일 텐데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걱정돼 손잡기도 민망해서 서로 멀어졌어요. 늦은 나이에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도 어수선한 데이트였지만 같이 있는 건 행복했어요. 너무 빠르지 않게 나를 이해해주는 민석 씨에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행복한 만남을 이어갈 때 제 친구 경숙도 같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날 나는 그냥 성자 씨를 보내버렸으면 어떨지 생각해봐에 조 사장께서 밥을 대접한다고 해서 뭔가 식상한 느낌이 들었어. 말이야, 성자 씨랑 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니? 우리 둘이 어울리면 너무 기쁠 것 같다. 경수가 한 말 덕분이거든. 민석 씨를 만나자고 해서 고민 상담했을 때 그 시간이 정말 큰 힘이 됐어. 그래서 용기 내서 민석 씨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예전에는 경숙이를 무시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랬다. 경숙이랑의 인연이 우리 새로운 연인의 만남을 이끌어줄 줄은 몰랐어. 모든 걸 경숙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민석 씨와 나는 계속 경숙이에게 감사를 표했어. 이후로도 경숙이에게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면서 우리를 이어주게 해준 보답을 했지. 민석 씨를 만나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민석 씨는 전과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항상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민석 씨에게 계속 빠져들게 됐어. 그렇게 매일 행복에 빠져 있을 때 성자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기회에 결혼하자. 내가 성자 씨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평생 함께 살 거에 대해 자신 있어요. 결혼하자. 성재 씨의 이야기는 결혼식 준비 중이던 재원이 어떤 일로 곤경에 처하게 됐는데 민석 씨의 비밀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그때 그 이야기는 민석 씨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난처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결혼 후 민석 씨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 씨,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 아파트는 필요 없으니까요. 먼저 급한 돈을 주고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다시 돈을 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니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민석 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는 감사했고 그 일로 인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번 일이 끝나면 민석 씨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 후 평범한 삶을 살던 도중 마음 한구석에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이 들었는지 밤에 남편이 나타나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호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왜 그랬어? 미안해. 너도 이해할 거야? 너 없는 세상에 혼자 남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저는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근호야, 엄마가 될 거야. 제발, 그 남자와 재혼하지 마. 여자 경우에는 남편의 이름을 불러 깨어나는데 꿈이 이상하고 힘들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남편이 꿈에 나타난 거야? 죽은 후에 제 꿈에 한 번 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재혼한다고 하자 꿈에 남편을 생각하니 내 행복을 막는 기분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무 진전도 없고 민석을 만나면 정신이 없었다. 어젯밤 꿈에 무슨 일이 있었다. 보통은 꿈 내용이 사라지지만 몇 일이 지나도 생생한 꿈이었다.
처음에 행복해지는 걸 싫어해서 놓치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꿈에서 남편은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그 눈으로 마음을 건네는데 내가 민석을 조사하게 돼버렸다. 서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민석에게 가되어 성신에게 의뢰를 했고 민석이 제게 보여준 집은 처음 본 적 없는 빨간 벽돌집이었다.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건물 근처로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의뢰를 맡겼던 흥신소 직원에게 정보를 주고 알아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사이 민석이 들어간 집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경숙이었습니다. 경숙이는 내게 자신과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인지 착각했는데 경숙이를 뒤따르던 민석은 경숙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우 놀란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이 이런 상황을 경고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한심한 모습으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는 나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 남편과 아들을 믿고 있었던 친구인 경숙이가 내 삶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어온 민석까지 이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졌고 민석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돈 때문에 접근한 것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이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겨다니며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물건은 상상조차 못했던 시대였다. 또한 민석 씨의 차에서 내릴 때마다 항상 좌석 밑에 녹음기를 켜놓고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 내용을 녹음할 순 없었지만 분명 차 안에서도 단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종 두 사람이 지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잠자리를 감새는 둘이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렇게 두 사람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도중 녹음된 내용 덕분에 전말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두 사람은 부부 관계였다. 처음으로 제게 접근했을 때부터 고영은 나와 재회한 것이 과연 우연이었는지 또는 그것은 정말로 우연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기꾼 놈을 만나는 날은 우연이 아니었고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숙이가 제 재산을 훔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속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던 중 돈을 거둘 때까지 속이지 않으면 우리 손에 들어옴을 알았다. 내가 늙었다고 이 돈까지 썩어 빠져 있지 않으면 이대로 우리가 될 걸 라며 경숙이를 묘한 빌딩 높이만큼의 높이로 끌어올려야겠다. 정말 작은 행운 또한 없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살고자 한다. 이것으로 큰 돈을 빼앗으면 우리도 남들처럼 착실하게 장사를 하면서 살짝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도 성작해한테 바람 좀 확실히 넣고 알았어. 내가 어려운 이 차 알갔는데 두 사람이 저를 자기들 손바닥 안에 있는 것 마냥 취급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줄도 몰랐고 나도 사람들에게 속은 제 시간과 마음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 1,000만 원도 사기당했어요. 흥신소를 광고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고 증거 사진과 함께 어디서 구했는지 그 둘의 가족 관계 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도 가져다 주었어요.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둘에게 복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속은 건 되갚아 주고 싶었어요. 복수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둘 중 한 명이 자백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었죠. 어차피 증거들은 차고 넘치니까 경찰서에 신고만 해도 문제는 없었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두 사기꾼을 갈기갈기 찢어주고 싶었어요. 결국 그 둘에게 복수의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기꾼들은 당일 기분 좋게 농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한쪽으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석 씨, 혹시라도 알고 있나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너에게 밥을 줄 것이라고 하면 너한테 한 행동이 있어서 너를 빼주겠어.
그러나 그 여자가 시키지 않았다고 말해야 돼. 이미 모두가 다 말했어. 내가 화가 날 대상은 너가 아닌 그 여자야. 알겠니? 너는 거짓말하지 않아? 경숙이 작전 엄청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두 사람 사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니 가족관계 증명서나 결혼증명서를 줄 테니까.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네가 어떻게든 나를 배신하고 싶어. 그래도 너는 내 외로움을 달래주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되었어. 사기꾼 놈은 나를 믿고 앞에서 서 있었고 신부 입장을 대기하고 있던 내 옆에 있던 경숙이는 속삭였어. 고마워, 민서가. 독수리 소개시켜줘서. 언니도 이젠 알 것 같아. 독수리 씨가 다 말해주었어. 이름부터 외모까지. 자기도 연기하다 보니까 정말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난 돈이라도 있지 넌 빈털털이 있잖아. 그럼 독씨가 나를 두고 너를 택할 이유가 있겠어. 간통죄로 신고하려면 해봐. 연결시켜준 것도 너잖아. 재미있겠어. 이간질하는 제 말에 사기꾼 노면들은 서로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네가 먼저 나를 속여라며 서로에게 탓을 하는 듯 했죠. 그리고 예전 그 성격 어디 안 갔는지 경숙이가 먼저 난리를 쳤습니다. 야 킴도 너가 나를 배신하네. 이 기생오라비 놈이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콩밥 먹기 할 거라고. 어멈도 누가 먼저 배신했는데 다미가 계획한 거잖아. 나는 처음부터 마음 잡고 살려고 했다고 말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사기 치려고 했던 내용을 자백하는 말하던 두 사람의 모습은 결혼식을 녹화해 주려던 캠코더에 모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준 사람들 모두가 증인이 되어 주었죠. 저는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와 두 사람을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전과가 있던 두 사람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얻어 결국 깜빵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꿈에 나타난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을 고마워하며 아들과 같이 매년 길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간중간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삶이 더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도 혼자인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도 탈도 많은 제 삶을 부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